네, 안녕하세요. 박PD입니다. 네, 또 오늘 또 영상을 켰고요. 오늘 이야기해보고 다뤄볼 주제는 그때 말씀을 한번 드렸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건강하고 쾌적한 삶이란 뭘까? 저도 좀 거창한데 제가 요새 느끼기에 저도 어렸을 때 동탄 신도시에서 자랐는데 중고등학교 시절을 이게 여기 목포같이 로컬 생활과 다르게 신도시나 위쪽에 서울 경기 수도권의 삶이라는 게 요새 뭐 이웃 주민이나 아파트 간 어떤 주민 간의 소통 단절, 세대 단절 뭐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이게 고독하고 외롭기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게 로컬에서 이웃 주민들하고 막 좀 이렇게 부대끼고 섞여서 사는 거랑 또 체감하는 게 다르니까 건강하고 쾌적한 삶이라는 게 WHO 보면 신체적인 거, 정신적인 거, 사회적인 거, 특히 예를 들어 사회적인 것들, 관계적인 것들이잖아요. 세 가지로 막 나눠서 행복인가?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데 요새 제가 보기에 참 미디어나 매체 등 더더군다나 타인하고 참 비교하고 경쟁 같이 느껴지기가 너무 쉬운 사회고 우리나라 거주 환경도 아파트라는 게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이게 애초에 완전 달라버리면 비교도 어려운데 다 비슷하니까 비교도 하기가 쉬운 거니까 이게 사람이 비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자기 어디 아파트 산다, 어디 지역에 산다 이러면 남편, 아내, 직장 월급이 이렇다, 사업하면 얼마 번다 이러니까 이게 경쟁 비교가 너무 쉬운 사회 속에 있다 보니까 이게 계속 타인에 대한 의식을 하게 되고 거기서 오는 어떤 자기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오는 어떤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고요. 그분들 중에 이제 특히 딱 혼자서 있다가 결혼 직후에 아이들 출산하고 나면은 아이들에 대한 어떤 양육 관계, 남편은 결혼 이후의 관계, 시부모 관계, 직장생활 관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이런 관계들의 상황에 맞닥뜨리면 거기서 이제 과부하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내 스스로에 대한 이제 체중 관리나 어떤 식습관 이런 건강함에 대한 어떤 관리 통제력을 좀 잃으면서 또 오는 어떤 몸과 마음의 어떤 상태에 대한 악순환의 연결고리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40, 50대 여성분들 그때 그 시대보다, 그러니까 즉 우리 아버지 기성세대보다 지금 저희 시대 제 또래 어떤 친구들 결혼한 이후의 삶들을 보면은 받는 스트레스 지수나 또 몸의 어떤 컨디션 상태가 전보다 그렇게 컨디션이 좋지 않다라고 많이들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아이들도 아토피 이런 좀 알러지성 반응들을 보이는 경우도 많아지는 것 같고, 저는 그런 영향들이 다른 것보다 이런 식습관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 엄청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바로 우리 음식에 소화되고 들어가는 거니까 너무 중요한데, 또 그것들을 또 사람들이 몸의 컨디션이 안 좋으면 또 바쁘고 정신없고 지치고 하니까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나라에 또 급한 속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타민 약 이런 거 챙겨 먹고 하는데 그게 모르겠어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그게 좋은 어떤 현명한 해결 방식들인지에 대한 의구심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저는 이 빅포트에서 정말 선별하는 그 브랜드 식품들의 기준들을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이런 영유아 키우는 특히 엄마들이 장 볼 때 좀 더 조금만 더 단순히 그냥 할인 프로모션을 행사하는 가격에 대한 1순위의 기준보다는 좀 더 사실 음식은 어떻게 보면 가치적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잘 고민해보면 건강이라는 게 어떤 복리적인 효과에 대한 합리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내가 지금 예를 들어 특히나 어린 아이들 2세에서 5세 영유아는 지금 길들여진 어떤 입맛이나 건강에 대한 어떤 특히 입맛 혹은 건강한 거 먹어서 아이들의 현재 어떤 신체 상태들이 나중에 성인이 된 이후에 평생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3살 입맛 80까지 가는 건데 그만큼 어떤 좀 합리적인 엄마로서 할 수 있는 교육적인 투자가 없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 롯데마트, 이마트 이런 GS 슈퍼마켓 마트 가잖아요. 장 보잖아요. 뒤에 영양 표기 상태 이런 것들 보면 국내산보다 대부분 중국산 사용하고, 왜냐면 거기서는 생산성이나 가격에 대한 단가를 맞춰야지 사람들의 구매 접근성이 높아지고 그 매출이 많이 나야 또 공장의 시설로 돌아갈 수 있고 하니까 이게 소비자들의 어떤 들 중에서 정말 신체상의 몸 상태에 대한 좀 취약한 사람들이 식품 고를 때 그 고객 니즈에 사실 생각보다 안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유기농이다 좋다 해서 자연드림, 오아시스 마켓, 최근에 또 막 도산했던데 초록마을 이런 것도 보면 또 가격이 너무 비싸. 이게 실제 유기농일까에 대한 어떤 확인도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도 어렵고. 아무튼 그런 어떤 엄마들이 장 볼 때 느낄 만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 사업들을 기획하고 고민하면서 저희 팀 멤버들과 여러 방면에서 관계자들, 전문가들 만나서 상담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면서 알아차리고 있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빅포트에서 선별한 이 엄선에서 정말 나름대로 까다로운 선별 기준으로 저희 나름대로 고르고 있는데, 이게 좀 더 건강하고 쾌적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고자 하는 어떤 사람들의 대상들한테 좀 더, 예를 들어 오빠는 고구마 오늘 오전에도 지금 카페 사장님하고 미팅하고 왔으니까 SNS 이제 만들 건데, 빵 케이크 대신에 빵 케이크를, 근데 그 진짜 그 단 거 자극적인 거 어떻게 뇌가 찾고 머리가 찾는데, 몸이 찾는데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근데 조금 더 음식과 건강 식습관이라는 게 몸에 미치는 어떤 영향력이나 비중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자각적으로 좀 인식을 하고, 혹은 나나 내 주위 가족들이 또 아파보고 경험해보면 알거든요, 그 중요성에 대해서. 그래서 참 입맛이라는 것도 가정의 영향을 진짜 많이 받는데, 그런 좀 깨달음이나 의식이 있는 엄마분들이 또 가정에서 주는 영향이 엄청 크단 말이에요. 특히 요리나 어떤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미치는 비중이, 엄마의 어떤 입장과 위치라는 게 무시 못하는데, 남자들은 또 상대적으로 또 무디긴 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아무튼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어렵게 설명하기보다는 오빠네 군고구마, 그리고 오늘 오후에 쿠키야 뚜부칩, 콩두부, 우리나라 국내산 두부로만 진짜 좋은 원료 써서 최대한 불필요한 첨가물이나 화학 조미료 이런 것들 최대한 안 쓰려고 지양한 식품들인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좀 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나름대로 좀 과감하고 쉽게 설득력 있게 좀 어떤 상대 비교 대상들을 지정해가지고 어떤 맛이나 건강, 영양적인 어떤 차이,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고르고 선별한 식품들이 워낙 좋은 원재료들에 대한 함량과
기준이 높다 보니까 가격대가 일반 대기업 식품에 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들로 매출이 나고 그 판매가 되고 해야 계속 살아남고 이 좋은 제품들을 계속 생산하고 운영할 수 있는데, 가격이 더 낮아지면 안 팔리고, 그러니까 남는 게 없어요 진짜로. 이게 참 현실이 그런데. 그래서 아무튼 좀 더 이런 정말 건강한 먹거리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단가에 좀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알아채기 쉽게 좀 비교라는 기법을 활용해 가지고 제가 고른 식품의 어떤 경쟁력들을 한번 좀 더 손쉽게 보여주려고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거보다 내일부터 또 집중해야 될 것들을 지금 셀프로 이야기하면서 정리 중인데, 그러니까 장 볼 때 무의식적으로나 의식적으로 좀 더 저희 빅포트에서 고른 식품들이 장기적으로 건강이라는 부분에서 좀 투자적으로, 특히나 영유아 아이들 입맛, 건강, 영양적으로 가격을 좀 더 줘도 합리적이다. 그리고 그걸 예를 들어 뭐 좀 더 공동구매 형태로 단가로 여러 엄마들이 같이 그런 의지나 목적이 있는 분들끼리 같이 구매를 하면, 결국은 여기 중소기업사 식품사가 원하는 건 공장이 계속 조금이라도 한 번에 대량 물량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돌아가고 유지되고 관리되고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래야 살아남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동구매, 제가 또 아디치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공동구매라는 구조로 그런 건강 먹거리를 찾고자 하는 엄마들과, 그리고 그런 정말 양심껏 진짜 어렵지만 타협하지 않고 그런 좋은 원재료들을 확보해서 식품 만들어서 브랜드화를 하려고 하는 좋은 양심 있는, 능력 있는 생산 대표자와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일단은 빅포트가 해야 될 미션의 사명의 첫 출발인 것 같아요. 잘 정리된 것 같아요. 일단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이상입니다.